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는 또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세우는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인데 그 전에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낙폭을 그래도 의미 있게 상당히 많이 지금 좁혀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한 1.5% 정도 하락 출발 오늘 시작을 했거든요. 더 밀렸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0.4%대로 낙폭을 좀 좁혀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낙폭을 좁힌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고요. 다만 개인들의 매수 중심이라는 데 있어서는 또 조금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 주 또 오늘 시장 어려운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 오늘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주제 잡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우려가 있는 가운데 당면한 악재나 불확실성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예, 네. 어떻게 여기를 피해갈 것인가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 이 지수의 전망이나 움직이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레인지 변동성 자체를 높게 잡고 가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지수 레인지를 설정을 하자면은 2650에서 2800이라는 위아래 75포인트씩 정도로 좀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장중의 움직임을 봐서도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상에 따라서 위쪽으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아래쪽으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매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열어놓으면서 지금 이들의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미사일이 오고 갔던 우크라이나 아래 지역에 있는 돈바스 지역은 이게 2014년 이후로 내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만큼 최근의 교전은 돌발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장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혹시나 러시아랑 서방 국가 간 대리전을 펼치면서 이후에는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도 주가에 수시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얽힌 지정학적인 갈등인 만큼 섣불리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런 가운데 중요한 점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럽, 우크라이나 등 관련 당사 국가들 모두 최우선적인 옵션 다시 말해 제1옵션은 외교적인 해법에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도입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장 초반에 국내 증시가 1%대 중반의 급락세를 보였다가 현재 다시 낙폭을 줄이고 있는 배경도 좀 전에 뉴스상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푸틴과 바이든이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뉴스에 따라 민감한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매매 대응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막판에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군요. 그러면서 뉴욕의 선물 지수도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서고 그러면서 우리 지수도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뭐 미국이 이라크에 공격했을 때는 우리가 뭐 중동 사태에 대해서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했는데 이번엔 또 뭐 동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여러 우려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요. 유가는 지금 WTI로 90달러 조금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100달러, 12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원자재 관련주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원자재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매력적인 업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들도 몰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나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고 과연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100달러나 120달러 정말 돌파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10달러는 모르겠지만 100달러까지는 한번 터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터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100달러 유가의 레벨이 지속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추가 증폭 가능성, 다시 말해서 전쟁의 현실화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생산량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산유국들도 지금 증산에 대한 의지가 지금 유가 레벨이 높아지면서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공급단에서 지금 하방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 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들이 지금 바이든이 러시아랑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일정 부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 내포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 등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은 저는 여기 이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에너지 가격 레벨에 대해서 다들 부담은 있지만 향후에는 상단 자체는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이거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 업종들은 어느 정도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게요. 그쪽도 뭐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주들 중소형주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안정감 있게 가져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물론 뭐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시장 전체에 충격이 있겠지만 예측 불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그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PC가 있고 2월 지표가 이제 3월 둘째 주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조금 이 소위 피크아웃의 징후가 좀 나와준다면 긍정적일 텐데 아직은 또 높기도 하고요. 예, 인플레이션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지금 저도 올해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 있었던 1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70차례나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만큼 연준도 인플레이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연준의 정책 경로와 증시 경로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2분기 중에 피크아웃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1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공급난, 다시 말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핵심 요인인 공급난은 지난 12월 달을 기점으로 지금 2개월 연속 전반적인 배송 관련 지수들이 내려오면서 피크아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수출 물가를 만들어내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그리고 미국의 공급난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시차를 두고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세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경로는 상고 하저의 경로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이슈들 점검했고요. 전략이 중요한데 전략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한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요. 주가가 이제 낙폭을 좁히는 이유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미러 간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양측은 원칙적으로 수락했다.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전략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만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제한적인 것의 1순위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기회 좀 알려주세요.
저 리오프닝 관련주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 업종들에 비해서는 리오프닝 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 자체 확대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포인트를 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경제가 개방한다, 이제 드디어 일상회복으로 들어간다 라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좋아지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그 기대감이 정말 실적이라는 수치로 증명해낼 수 있는 업종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는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유동성 홍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동성 축소 시대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나 업종, 지수 상관없이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라는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 본연의 한 수인 그 이익의 가시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논리나 리오프닝 업종에서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실적 자체가 조금 숫자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체화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업종, 리오프닝 업종,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좀 데이터를 찾아보고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운송,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또 미디어, 이 업종이 저는 리오프닝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숫자로 실적을 증명해낼 수 있고 수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업종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호 정도로 봤을 때 이익에 대한 가시성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또 가격 전가도 기업들 단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전가로 인해서 수익성도 방어가 가능한, 그리고 동시에 리오프닝 성격이 있는 필수 소비자 업종도 저는 이번에 변동성 장세를 이용해서나 아니면은 이번 주 변동성 장세 끝나고 나서 담아볼 만한 업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리오프닝도 실적이 뒷받침돼야 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가운데 맞습니다. 이제 운송, 택배 이런 게 포함되나요? 그다음에 호텔, 레저, 항공도 맞죠. 네. 네네. 오늘 이제 미디어 콘텐츠 업종들은 오리고요. 그 밖에도 이제 좀 어쨌든 볼 것은 이제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 이런 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은 실적 기반에서 말씀하신 거 필수 소비재, 운송, IT 쪽은 반도체가 조금 사실은 IT 반도체가 핵심에 있는데 조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IT 반도체는 시각 어떠세요? 저는 계속해서 거기는 포트의 중심으로 들고 갈 만한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패널로 출연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인 만큼 저는 이번 이야기를 할 때는 반도체에 대한 좀 언급 비중은 줄었던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어려운 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